6칸을 넘어보겠다고 일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위 1%에 도전해보신 겁니다. 저번 편을 보고 스트에 익숙해지셨다면 이번 편에서는 스트로 시작해 스트로 끝나는 멀리 뛰기 위한 기술들을 알아봅시다. 먼저 프리스트레이프라는 기술을 알아보죠. 에어스트레이프가 공중에서 가속을 얻는 거였다면 프리스트레이프는 땅에서 얻은 가속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도약했을 때의 속도인 거죠. 그리고 프리스트레이프를 줄여서 프리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스트를 잘 줬을 때와 마찬가지로 프리가 높을수록 멀리 갈 수가 있죠. 그렇다면 프리와 스트를 최대한 활용해 멀리 뛰는 대표적인 기술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롱점프라는 기술입니다. 점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점프로 걸어가면서 프리를 주고 뛰는 기술이지만 롱점프, 카운트점프, 레더점프 등 모든 점프 기술을 통틀어서 롱점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프리를 주는 방법은 W와 A 혹은 W와 D를 누르고 스트를 주듯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걸어가다가 점프를 하면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점프이다 보니 거의 모든 점프에서 활용될 기술이므로 꼭 숙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워볼 건 카운트 점프라는 기술입니다. 롱점프 다음으로 중요하기도 한 이 기술은 덕팅을 한번 하면서 프리를 주어 롱점프 프리보다 조금 더 높은 프리를 얻을 수 있는 점프죠. 프리를 주는 방법은 롱점프 프리를 주다가 점프가 아닌 덕팅을 하고 공중에서 스트를 주며 속도를 올리면 되는데요. 롱점프보다 멀리 뛸 수 있으면서도 공간의 제약이 적어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술입니다. 공간의 제약이 적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아니요. 프리를 주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공간과 어떤 점프를 하기 위해 있는 구조물, 그리고 점프하려는 땅의 높이입니다. 땅의 높이가 왜 공간의 제약인지 궁금하시겠죠? 안 물어봤다고요.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이 기술은 롱점프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이점프라는 기술입니다. 점프하려는 곳의 높이가 70유닛 이상인 곳에서 떨어지려 하면 주춤하면서 속도가 줄어드는데요. 롱점프와 프리를 주는 방법은 같지만 속도가 줄어든 채로 점프를 하거나 속도가 떨어지기 전에 일찍 점프하는 게 바로 하이점프입니다. 얼마나 일찍 점프해야 하냐면 약 13유닛 정도로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이점프는 일찍 점프한 만큼 멀리 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가장 적합한 점프가 카운트 점프인 거죠. 그리고 덕팅을 2번 하면서 프리를 주면 더블 카운트 점프, 덕팅을 3번 이상 하면서 프리를 주면 멀티 카운트 점프라고 부르는데 덕팅을 한 번 하는 것보다 더 높은 프리를 줄 수 있지만 그만큼 난이도도 어려운 편입니다. 다음은 위어드 점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며 프리를 주는 이 기술은 가장 쉬운 점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하는 공간의 제약과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가속 제한입니다. 프리가 정해진 속도를 넘어서면 가속 제한에 의해 걷는 것보다 속도가 느려지므로 프리를 주기가 쉽다고 해서 프리를 과하게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속 제한은 점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점프를 이용한 거의 모든 기술들에서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은 버니점프에 대해서 알아보죠. 서프는 언제 일명 알려줘요? 버니롱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점프를 한 후에 프리를 주고 뛰는 기술인데요. 일단 지금 보고 계신 기술은 사실 버니점프가 아니라 스탠드업 버니점프라는 기술입니다. 초급편에서 배웠던 착지경직이 속도뿐만 아니라 점프력에도 영향을 주는데 스탠드업을 하면 착지를 조금이라도 늦춰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스탠드업 버니롱이 일반 버니롱보다 더 멀리 뛸 수 있고 더 자주 쓰이는 거죠. 지금까지 롱점프 기술 대표적인 4가지를 알아보았고요. 이외에도 알고 있으면 가오잡을 수 있는 기술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됐고 서프 알려달라고. 엣지버그. 떨어질 때 어떤 블럭의 끝에 착지하면서 낙하 판정을 무시하고 낙하 데미지를 입지 않는 버그. 실력보다는 90%의 운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점프 버그. 착지할 때 점프할 수 있는 최고 높이에서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동시에 점프를 하면 낙하 판정을 무시하고 낙하 데미지를 입지 않는 버그. 엣지버그와는 살짝 다르게 99%의 운으로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월버그. 벽에 걸려 속도를 잃는 버그로 의도치 않게 벽에 걸려 멈추거나 서브에 걸리는 경우가 월버그 때문입니다. 업 버니합. 계단처럼 점점 높아지는 구간을 버니합으로 오르는 기술.
카스 온라인 스튜디오 한 칸 기준으로 일반 버니로는 점프력이 부족해 스탠드업 버니합을 필수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드랍 버니합. 업 버니의 반대로 아래로 떨어지면서 버니업을 하는 기술, 휠 타이밍을 연습하기에 좋습니다. 턴 버니롱. 점프를 하고 반 바퀴나 한 바퀴 돌아 프리를 얻고 뛰는 롱점프, 좁아서 프리를 주기 힘든 곳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벽프리. 벽에 일부러 부딪히며 프리를 주는 기술, 블럭의 끝에 닿을 쯤에 대각선으로 벽에 부딪히면 점프하려는 땅의 높이가 70유닛 이상이어도 속도가 덜 줄어들어 좁아서 프리를 주기 힘든데 점프력까지 중요한 구간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애프터. 점프를 하고 다음 점프를 하기 전에 덕팅을 섞어주는 기술로 정확하게 말하면 카운트 애프터 점프, 착주 경직의 완화나 가속 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레더 점프. 레더 점프를 이용해 멀리 뛰는 기술도 별다른 이름 없이 레더 점프라고 부릅니다. 물버니. 마치 수영하듯이 스페이스바를 꾹 누른 채로 스트를 주어 빠르게 가는 기술. 물이 얕거나 위에 장애물이 있다면 컨트롤과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스트를 천천히 주면 됩니다. 패스트런. 평지를 빠르게 걷는 기술로 버니업을 하기 힘든 상황이나 지형에서 빠르게 가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하는 방법은 W를 누르고 걸으면서 A 혹은 D를 연타하며 가려는 방향에 맞게 마우스를 제끼면 됩니다. 또 벽을 이용한 패스트런도 있는데 벽을 비스듬히 보고 벽을 향해 걷기만 하면 되는 이 기술은 공간의 제약이 있는 대신 훨씬 빠르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월슬라이드. 패스트런과 달리 공중에서 스트 없이 가속을 얻을 수 있는 기술로 하는 방법은 벽에 밀착하고 가려는 방향의 정면에서 살짝 바깥쪽을 바라보고 벽으로 움직이는 이동키를 누르면 됩니다. 공기장을 더 받는 덕버니를 할 때 자주 사용하죠. 덕팅. 카스 온라인 스튜디오 맵에서만 할 수 있는 기술로 벽에 아주 작은 서프가 있다고 생각하고 월슬라이드를 이용해 가속을 내면 됩니다. 벽다리라고도 부르며 자매품으로 공중 벽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기술들을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어려운 서프 맵들을 깨기 위한 최적의 루트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네요. 살펴보기로 할 건데 기다리느라 못 그 전에 받는 줄 마지막으로 알았습니다, 롱점프 선생님. 스트를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려나. 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스트수와 싱크입니다. 스트수는 3스트, 4스트 등 스트를 몇 번 주었는지를 말하고 싱크는 가령 A를 눌렀으면 동시에 마우스를 왼쪽으로 잘 움직였는지에 대한 정확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마우스를 왼쪽으로 움직이면 A를 눌러야 하는데 A를 못 눌렀다거나 D를 떼지 못했다면 싱크에 의해 감속이 일어나는 거죠. 공기저항에 의한 감속도 싱크의 정확도에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스트에서 나는 감속은 주로 키보드와 마우스 칸의 정확도가 원인입니다. 이를 연습하기 위해선 먼저 스트 수를 줄여서 싱크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처음엔 3스트, 다음엔 4스트, 이런 식으로 점차 늘리다가 자신에게 맞는 스트 수를 찾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서프트할 때 최적의 루트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죠. 빨리 알려달라고. 먼저 가속을 최대한 올리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중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프에 빈 공간이 없게 타는 겁니다. 혹 이런 속담을 아시나요? 서프에서는 점프 하나하나도 큰 차이로 작용될 수 있죠. 그리고 서프에 빈 공간이 생기는 건 역시 그만큼 서프를 짧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멀리 날아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서프의 가장 아래까지 내려 가속을 최대한 모은 다음 서프가 끝나갈 때쯤 올리기 시작해서 대략 30도 각도로 서프를 탈출하는 게 가장 인상적이죠. 단, 서프가 짧으면 공기저항에 의해 가속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중간까지는 멀리 뛰어야 하는 경우와 같고 위로 올려야 할 때 서프를 끝까지 타기 전에 최고 높이로 올리는 게 포인트죠. 서프가 한 칸일 때 감속되지 않고 올릴 수 있는 최고 속도는 대략 700 정도, 두 칸일 때는 대략 1200 정도입니다. 다음은 가속을 유지해야 하는 커브길입니다. 서프를 갈아타기 전에 Z축 속도를 병행시키면 가속이 유지되면서 바로 다음 행동을 이어갈 수 있죠. 다음은 이런 구간도
가능합니다. 서부의 맞은편으로 방향을 들고 닿자마자 내려가는 힘을 앞으로 나아가는 힘으로 스트를 준다면 말이죠. 다음은 밀어내기 힘을 더 받는 법입니다. 밀어내기를 대각선으로 타면 직진해서 타는 것보다 속도가 조금 더 붙습니다. 무슨 원리냐면 속도는 X축, Y축 속도를 더해서 힘을 표시합니다. 밀어내기는 X축과 Y축 중에 한 방향으로만 힘을 주고 다른 한 방향으로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로 이런 구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죠. 하나도 못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카스 온라인 고수가 되길 바라며 기술 가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